안녕하세요. 저는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은 끔찍한 인연들을 끊어냈어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저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거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맞았어요. 사람 속이라는 게 열어보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겉과 속이 달라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파헤쳤고 제대로 응징을 해주었죠. 제가 어떻게 응징을 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남편을 카페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업무가 많아서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했었어야 했는데 집에선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간 진도를 하나도 못 뺀 상태로 주말이 끝날 것 같아서 노트북을 챙겨 카페에 갔어요. 커피 한 잔을 시킨 뒤 그나마 조용하고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구석탱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노트북을 세팅하자마자 진동벨이 울리길래 커피를 가져온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있을 땐 TV도 보고 싶고 청소 안 된 부분이 거슬리고 정말 잡생각밖에 안 들던데 확실히 카페에서 하니까 방해 요소도 덜하고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소음 정도야 주변 소음 차단해주는 이어폰 끼고 있으면 잘 들리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집에서 있었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텐데 카페에서 하니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앉은 자세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않았더니 몸이 너무 뻐근해서 창밖을 보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자리에 와서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더라고요.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서 움찔거리면서 쳐다보니 웬 남자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로 반반한 사람이 무슨 일로 왔나 싶었는데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내밀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을 내밀었던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는 처음에 제 꼴이 말이 아니라서 친구들이랑 내기라도 한 줄 알았어요. 들어오실 때부터 계속 봤는데 일하시는 것 같길래 혹시나 방해될까봐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휴대폰 번호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요. 제가요? 머리 대충 묶고 옷도 대충 추리닝 입고 후줄근하게 온 제가 이상형이라고요? 혹시 친구분이랑 내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죄송하네요. 뭐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겠어요. 에? 내기요? 내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정말 제 이상형이세요. 제가 꾸민 사람보다 수수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아까 일하시는 모습도 너무 열정적이고 멋있었어요. 남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 휴대폰에 제 번호를 찍어줬어요. 남편은 제게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제 휴대폰에 벨소리가 들리자 지금 찍힌 번호가 자기 번호라고 저장하라고 하더니 자리로 돌아갔어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번호를 줘본 것이라 기분이 되게 묘하고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자기랑 만날 수 있겠냐고요. 저는 한참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이미 번호 준 거 한 번 만나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다음 주 주말에 보자고 답을 보냈죠. 그렇게 약속 날짜가 다가왔고 간만에 남자와의 데이트라 신경을 좀 썼어요. 원래도 제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평소처럼 화장도 연하게 하고 옷도 그냥 원피스 하나 입고 나갔어요. 남편은 흰 티에 검정 바지만 입었는데도 키가 커서 그런지 모델같이 멋있더라고요. 저번에 봤을 때와 달리 머리를 올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잘생겼던지 순간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남편이 멀리서 걸어오면서 저를 발견하고 웃는데 후광이 비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손인사를 한 뒤 괜히 머쓱해서 머리를 정리하고 물 한 잔을 마셨어요. 남편은 제 앞에 앉더니 저를 보고 귀엽다는 듯 픽 하고 웃더라고요.
제가 왜 웃냐고 혹시 이상하냐고 물었더니 긴장한 게 너무 티나서 그 모습이 귀여워서 웃었다는 거예요. 귀엽다는 말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지라 민망해서 앞머리만 매만졌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능글맞게 굴어서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자기 원래 다른 사람 번호 묻고 다니지 않는다고 번호 물어본 사람 제가 처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낯가려서 말도 잘 못 거는데 이상하게 저는 계속 끌리고 반응이 재밌어서 장난을 치게 된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자꾸 장난쳐지며 어색함 풀려는 남편 덕분에 편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데이트 내내 남편은 저를 신경 써줬고 저는 남편이 알아서 다 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원래는 한 번만 만나고 끝내려고 나갔다가 남편에게 홀려 다음 약속도 잡아버렸어요. 몇 번 정도 더 만나다가 남편이 고백을 해서 연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사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사업을 어머니가 이어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가 겨우 초등학생이었고 전 초등학생 때부터 쭉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지금은 제가 어머니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밑바닥부터 하나씩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벌써부터 회사를 물려받긴 이른 나이고 저도 아직까진 회사를 이어받을 생각이 없어서 천천히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에 제가 어머니 딸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랑 어느 정도 만나고 서로 가정사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고 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있다더라고요. 과거에는 조금 힘들게 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성공해서 행복하다면서요. 가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어요. 저도 제 일에 대해서 남편한테 자세히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서로 어머니 회사 물려받으려고 하는구나, 혼자서 열심히 사업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했어요. 저희가 만난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폐경 맞은 지 좀 됐는데도 최근 들어 월경을 다시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었대요. 검사 받는 내내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궁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월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부정출혈이었던 거죠. 저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자궁암이라니 왜? 엄마가 왜 자궁암이야? 주영아, 엄마 바로 수술해야 한대. 자궁암 2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수술 날짜 잡았어. 엄마, 당분간 회사에 못 가. 항암 치료 끝날 때까진 자리 비울 것 같아. 너는 지금처럼 잘 다니면 돼. 회사 걱정은 하지 마. 외삼촌이 있잖아. 외삼촌도 부사장 맡고 나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해질 생각만 해. 알겠지?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 나는 아무 걱정 안 해. 내 동생이랑 우리 딸이 어른이 알아서 할까. 엄마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너 귀찮아서 맨날 밥 건너뛰잖아. 응? 그러지 마. 알겠어. 잔소리 좀 그만해. 아빠도 잔소리는 여전하시네. 우리 신여사 조만간 있을 수술 생각만 해. 엄마도 밥 잘 챙겨 먹고 병원밥 맛없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니? 밥 투정 부리게? 너나 잘해 이거사. 나는 죽어서도 네 걱정하느라 편히 못 갈 거야. 죽는다는 말은 왜 해 진짜. 당분간은 살 거라고 말해. 알겠어? 죽는다는 말 금지야. 친정 어머니는 수술 전 정밀 검사를 했는데 가슴 쪽에도 아주 조그만 혹이 발견돼서 같이 떼어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몸 회복 후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가슴 쪽으로 전이가 됐던 것 같다고 이대로 완치 판정받으면 좋겠지만 언제 어디에 다시 전이가 될지 모른다고 항상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말처럼 반년 뒤에 또 전이가 된 건지 다른 곳에서 암세포를 발견하게 됐어요. 결국 친정어머니는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간 친정어머니 병간호하느라 남편에게 신경을 못 썼었는데 남편은 다 이해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하자 오히려 남편이 저와 친정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가끔 남편이 맛있는 것들을 사들고 친정어머니 병실에 깜짝 등장할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항상 좋은 일로 만나야 하는데 첫 대면이 병원이라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말 하지 마시라며 귤을 까서 친정어머니 손에 쥐어줬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눈물 흘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집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냐고 해서 나갔는데 진지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어?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님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 주영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우리 이제 만난 지도 2년 됐고 어머님도 저렇게 아프시고 우리 어머님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결혼하는 게 어때? 결혼? 갑자기? 지금 오빠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아니, 프로포즈를 뭐 이렇게 해. 나 지금 진지해. 어머님 계속 암이 전이되고 계시잖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살아계실 때 딸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 남편은 자신의 말에 오해하지 말라면서 친정어머니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결혼을 하자더라고요. 언제 다시 또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할지 모르는데 치료할 때마다 몸이 상할 거고 더 아프기 전에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곧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하는 게 서운했지만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즐길 기운이 있으실 때 결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당시에 남편과 결혼할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하고 끝내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서 시어머니와도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로 드릴 마음 없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니 저한테 자기 아들 병수발 시킬 생각이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결혼 허락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다시 저를 부르시더니 벼랑간 결혼을 허락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전날과는 확연히 달랐고요. 그땐 그저 단순하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힘들게 설득해서 허락해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외출 가능하실 때 빠르게 결혼을 마쳤고 저는 결혼 후에도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했어요. 결혼 전엔 맛있는 거 사들고 저희 어머니 병원도 자주 오고 장모님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굴던 남편은 결혼한 뒤로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매일같이 야근한다고 집에 붙어있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병원에도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얼굴만 보여주는 게 다예요. 친정어머니도 남편을 많이 아끼셨었는데 결혼 후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남자들 결혼 전이랑 결혼 후가 완전 바뀐다더니 저희 남편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영업 핑계를 대고 계속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술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술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됐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진작에 알았다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참다가 매일같이 술을 퍼마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술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건지 물어봤고 하늘 같은 남편이 하는 일에 궁금해하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남편의 대답을 듣고 나서
저도 알고 싶지 않다고 사업 잘 안 되면 저한테 손 벌리지나 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저런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친정어머니랑 같이 병원에서 지냈었어요. 어머니께서 반찬 투정을 잘 안 하시는데 그날따라 제가 해준 나물이 먹고 싶다고 난리시더라고요. 어차피 남편 출근해서 없을 시간이라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있는 반찬 조금 가져오려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앞에 남편 구두가 있더라고요. 출근 안 했냐고 물어보려다가 말 섞기 싫어서 인사도 안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서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통화하는지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통화를 하든지 말든지 곧장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상대 쪽에서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주방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안방 쪽으로 옮겼어요. 저는 안방 앞에 섰고 문을 사이에 둔 상태로 남편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문틈에서 카랑카랑한 여자 목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아, 맞다. 오빠, 그래서 그 여자랑 언제 이혼할 거야? 아직 그 여자 엄마 안 죽었어? 아, 많이 아프다며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더니 깜깜무소식이네. 아, 그니까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고. 역시 목숨이라는 게 끈질겨. 아, 그 아줌마가 빨리 사라져야 사위인 내가 그 회사를 물려받을 텐데. 근데 그 회사가 진짜 그 아줌마 회사 맞아? 돈 많은 거 맞냐고. 오빠도 사업한다고 거짓말 치고 다니잖아. 그 여자도 오빠처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걔네 집도 가봤는데 진짜 부자야. 근데 부자 티를 안 내. 아니, 그때도 평범하게 입고 와서 우리 엄마가 돈 없는 집안인 줄 알고 결혼 허락 안 해줘서 당황했잖아. 나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오빠가 그 부잣집 재산 그대로 꿀꺽하면 오빠 어머님한테도 조금 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야 결혼 허락해주겠대. 그리고 그 돈으로 해외에 나가 살까봐 지금 아슬아슬해. 조만간 사람들 쳐들어올 것 같아. 빨리 명의 다 집사람 이름으로 돌려놔야지. 그 여자 좀 불쌍하다. 엄마 죽으면 재산도 잃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근데 뭐 내일 아니니까. 저는 남편과 여자가 나눈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제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카페에서 제가 결제하려고 꺼내든 지갑을 보고 한정판 명품 지갑인 걸 알고 일부러 제게 이상형이라며 관심 있는 척 제 번호를 물어봤던 거예요. 처음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건 제가 그저 그런 집안인 줄 알고 반대를 한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알고 보면 부잣집 딸이니 곧 재산 빼돌려서 조금 나눠주겠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저를 다시 불러서 처음과 다른 대우를 하시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남편이 사업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업은커녕 사람들 속에서 사기치고 돈 빼돌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사기친 것들을 전부 제 잘못으로 엮고 들어갈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이미 여자 목소리가 들렸을 때부터 불륜이라는 생각에 녹음기를 켜고 다가갔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혼 소송하려다가 더 큰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안 나오고 입만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자를 만나러 나가려는지 나중에 만나자고 하더니 전화를 끊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까 통화한 여자랑 불륜인데 제가 녹화했던 통화 내용만 봐서는 불륜으로 보이지 않아서 확실한 불륜 증거를 찾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여자를 만나러 갈 남편의 뒤를 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혹시나 제가 왔다는 걸 들킬까봐 앞에 있던 제 신발을 손에 들고 다른 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고 신발 신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1분 정도 더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으로 뛰어서 주차장에 도착했고 남편은 이미 차에 타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재빨리 엄마 차에 올라타서 남편이 출발하는 것만 기다렸어요. 제 차로 가면 번호판 보고 들킬까봐 병원에서 타고 왔던 엄마 차를 타고 따라가려고 했죠. 남편은 누구랑 통화를 하는 듯 하더니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급한 일 생겨서 늦는다고 전화한 뒤 곧바로 남편 차 뒤로 붙었어요. 차가 점점 번화가로 빠지더니 꽤 크고 웅장한 카페 앞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저는 남편 차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남편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따라 들어갔어요. 남편은 어떤 여자 앞에 앉더니 여자가 마시고 있던 음료를 자연스럽게 뺏어들었어요. 여자는 왜 이리 늦게 왔냐고 칭얼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자 옆자리로 옮겨서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일 정도로 알콩달콩한 거예요. 저는 멀리서 남편과 여자의 다정한 모습들을 찍었어요.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남편과 여자는 아까 통화했던 것들을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아, 오빠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 아줌마가 죽어야 오빠도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텐데. 나 같은 여자 또 없다? 먼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놔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 허락해주고 말이야. 아이고, 너도 돈 때문에 허락한 거면서 마음 넓은 여자친구인 척하는 거 봐. 뭐가 됐든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남자친구 허락해주는 여자친구가 또 있는 줄 알아? 나니까 허락해주는 거야, 나니까. 나 좀 질투나? 그 여자랑 뭐 있는 거 아니지? 있긴 뭐가 있어. 걔는 매일 병원에만 있고 걔가 집에 오는 시간에는 내가 밖에 있는데 마주칠 일이 있겠어? 그리고 나 매일 밤 너랑 같이 있잖아. 그건 또 그렇지. 밤마다 말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 오빠랑 안 떨어지고 싶어. 오빠, 근데 앞에 앉아있는 저 여자, 그 여자랑 똑같이 생겼다. 오빠랑 결혼한 여자 말이야. 제가 앉은 자리는 그들이 고개 들면 보이는 자리였고 한참 동안 서로 꽁냥꽁냥거리느라 저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여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 카페가 저희 집과 거리가 꽤 있는지라 제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저와 닮은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남편은 여자의 말에 누구 말하는 거냐며 여자가 보고 있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그들이 있는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여자는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저와 가까워지자 가까이서 보니 더 똑같다며 마냥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저 남자 와이프랑 똑같이 생겨서 신기한가 보다. 근데 어쩌냐? 난 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저놈 와이프인데 말이야. 당신 여기 어떻게 왔어? 아니 그니까 예, 내 사촌 동생이야, 사촌 동생.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란 거 아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사촌 동생이랑 그렇게 꼭 붙어 있니? 동생이랑 아주 보기 좋네. 너는 사촌 동생이랑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결혼 계획까지 짜고 있니? 어? 그래요. 저 사촌 동생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저 그쪽보다 더 먼저 오빠 만났어요. 그쪽이 오빠랑 사귀기 전부터 제가 오빠 여자친구였다고요. 제가 처음이고 그쪽이 두 번째라고요. 뭐라는 거야? 누가 먼저 사귀었든 저는 와이프는 나고 너는 상간녀고 둘은 불륜이고. 이해했어? 그럼 법적으로 누가 더 손해일까? 내가 손해일까? 너가 손해일까?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때가 아닐 텐데. 아, 잘 됐네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더는 이렇게 숨어서 만나기 싫어요. 저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혼을 왜 해? 여보, 아니야. 정말 다 거짓말이야. 사촌 동생이 머리가 좀 아파.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해. 그렇겠지. 나랑 이혼 못하겠지. 우리 엄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 우리 회사, 우리 집 재산까지 다 먹은 뒤에 이혼해야지. 그치? 제가 집에서 들었던 것들을 말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바라봤어요. 옆에 있던 여자도 남편 못지않게 놀라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더라고요.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앞에 있던 음료를 들어 여자 머리 위로 부었어요.
여자는 음료가 얼굴을 타고 흐르자 소리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옷에 다 묻잖아요. 이거 비싼 건데. 내가 어떻게 구한 옷인데 이게 어떤 옷인지는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 몇 장밖에 없는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네가 어떻게 구했지? 전 세계에 20장밖에 없다고 했는데 말이야. 우리 집에도 있는 옷인데 너도 입을 만큼 흔한 옷이었다니. 나는 필요 없으니까 너한테 버려줄게. 당신 진짜 미쳤어? 무식하게 음료를 어떻게 사람 머리...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교양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아직도 남 신경 쓸 체면이 있으신가 봐. 사기꾼답게 뻔뻔하게 있어.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나 시작도 안 했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한국에선 살 수 없게 만들어줄 거야. 기대해. 저는 남편의 뺨을 내리친 후 쓰레기라도 만진 듯 더럽다는 표정으로 손을 툭툭 털고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불륜 증거 자료들과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들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불륜 증거로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로도 충분했고 남편에 관한 증거들은 상간녀와 통화했던 녹음본과 남편이 매일 술집에서 결제했던 카드 내역들을 뽑아서 갔어요. 저는 그 증거들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그리고 사기죄까지 엮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에게 피해 입었던 피해자들한테도 연락해서 따로 그분들의 소송도 도와드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막대한 위자료를 줘야 했고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기쳤던 피해자들에게 줄 원금과 합의금이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서 징역살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고 그 상간녀한테도 섭섭하지 않을 만큼 받아냈습니다. 저보고 두 번째라고 떠들어대더니 결국 자기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아주 기분이 더러울 거예요. 그 여자는 왜 저런 사기꾼을 좋다고 만났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모든 사기 행적을 알고 나니 그들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을 당했지만 그래도 큰일 당하기 전에 알게 된 건 저한테는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이혼 후 가끔 저희 어머니가 남편은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매일 오는 건 아니어도 가끔 얼굴 비추고 그랬는데 요즘 도통 보이질 않는다고 하면서요. 저는 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신데 또 걱정하실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남편이 요즘 사업하는 게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야근한다며 둘러댔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해봤던 어머니인지라 회사가 힘들 땐 그렇게 일하기도 한다고 남편이 힘들 테니 저보고 내조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뒤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이혼 소식을 아셨어요. 왜 이혼한 거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둘러댔어요. 부부들 보통 살다 보니 안 맞는 구석 많아서 이혼하지 않냐면서요. 남편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뒤에서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속상해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파서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연애나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할 거예요. 원래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잘 믿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착하고 좋은 의도로 제게 다가왔다고 해도 항상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 예정이에요. 그래도 항암 치료로 깔끔하게 암세포가 죽은 건지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곧 있으면 퇴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퇴원하시면 저는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려고요. 어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 많이 쌓으려고요. 주변에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길래 어머니랑 여행 다니면서 사진 많이 찍으려고 카메라는 잘 모르지만 제일 비싼 걸로 하나 뽑았어요. 어머니는 뭐하러 샀냐고 하시지만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 젊었을 때 취미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였거든요.
아버지랑 많이 다녔었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난다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버지랑 했던 것들 앞으로 제가 대신 해주기로 했어요. 5년만 잘 버티면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살펴 드리려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많이 아팠으니 더 이상은 아프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록 최고의 인연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최고의 연인을 찾아 그 인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쑥스럽겠지만 부모님께 정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한 번씩만 말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